역전패 굴욕, 포스테코글루 감독. 왜 전술 안 바꿨나? 토트넘이 후반전에 지치는 이유.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전혀 그립지 않다고 했다. 토트넘은 7일 한국 시간 영국 브라이턴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EPL 7라운드 원정 경기에게 2대3으로 완패를 했다. 경기가 끝난 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가 온 일의 최악의 패배라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리고 히샬리송, 손흥민이 역전당한 후반 그립지 않나라고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전혀 상관없다. 레벨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후반에 그러지 못했다. 그에 대한 벌을 받았다. 선수들은 실망스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 질문 자체가 약간 잘못됐다. 히샬리송은 최전방 스트라이커지만 공백이 크지 않다. 도미닉 솔랑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에이스 리더다. 1. 이 선의 공격을 총괄하면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토트넘이 전반 브레넌 존슨, 제임스 매디슨이 연속 골을 넣었지만 후반 3골을 내리 실점하면서 패배한 빌미가 됐다. 손흥민의 공백은 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관없다고 했다. 여기에서는 고도의 심리전이 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초반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다. 하지만 매디슨, 미키 판데 펜 등 공수 핵심들이 부상을 당했고 결국 스쿼드의 한계로 후반 악정고투했다. 즉,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1, 2선의 선수들이 성장해야 한다. 손흥민을 언급하면 그들의 성장은 더뎌질 수 있다. 심리적으로 악영향이 있다. 게다가 손흥민의 공백을 언급하면 안일했던 토트넘 후반전 경기력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 내가 부임한 이후 최악의 경기라는 그의 말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을 감싸기보다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 단, 토트넘 후반전의 기복은 손흥민의 공백이 확실히 있다. 토트넘의 1, 2선은 솔랑케, 브레넌 존슨, 매디슨, 데얀 클루셉스키로 이뤄져 있다. 경기의 속도와 완급 조절, 그리고 수비의 참여도가 약하다. 2. 손흥민 없었다는 사실 기억해. 토트넘이 브라이튼 원정에서 2골 넣고도 역전패한 이유. 토트넘은 지난 7일 0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브라이튼에 위치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브라이튼 알비온과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EPL 7라운드 경기에서 2에서 3역전패를 당했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토트넘은 전반 23분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전반 37분 제임스 매디슨의 추가골로 격차를 벌렸다. 하지만 후반에 무너졌고 연이어 3골을 험납하면서 역전을 허용하면서 맥없이 무릎을 꿇었다. 토트넘은 어이없는 결과와 함께 리그 9위에 머물면서 초반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토트넘의 어처구니 없는 패배는 손흥민의 공백이 컸다는 분석이다. 토트넘 레전드 게리 리네커는 팟캐스트 레스트 이즈 풋볼을 통해 토트넘은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며 공백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손흥민이 없는 건 토트넘의 큰 손실이다. 티모 베르너는 속도를 주지만 결정력에서 차이가 있다. 고 비교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시작은 아쉬웠다. 강한 면모를 보였던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침묵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이후 에버턴을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이날 활약으로 영국 공영방송 BBC, EPL에 이어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0일까지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후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는 중이다. 특히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한 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을 향한 기대는 컸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 19경기 출전했는데 7골을 터뜨렸다. 해리 케인, 엠마누엘 아데바요르, 로버트 피레스에 이어 최다골 순위 4위다. 손흥민이 2골을 기록한다면
피레스와 동률이며 해트트릭을 달성한다면 북런던 더비 통산 득점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베팅 사이트 365SCORES는 손흥민을 주목했는데 북런던 더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꾸준하게 아스널의 골칫덩이다 고 조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윙어, 스트라이커 모두 활약이 가능하며 토트넘의 다재다능한 무기다. 맹렬한 속도,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토트넘이 문전에서 불꽃이 필요할 때 찾는 선수다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흥민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재주가 있으며 위험지역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있기에 아스널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됐다 고 경계했다.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활약으로 다시 존재감을 과시했다. 토트넘은 지난 9월 21일 브렌트포드와의 2024-25 시즌 EPL 5라운드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선발 출격했고 이 도움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견인했다. 전반 28분 브레넌 존슨의 추가골을 도왔고 후반 40분 역습 상황에서 간결한 패스를 통해 제임스 매디슨의 골을 합작했다. 손흥민은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05 도움을 달성했다. 함부르크 3 레버쿠젠 11, 토트넘에서 86개를 누적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EPL 도움 2위다. 1위 68개의 데런 앤더튼과 격차를 4개로 좁혔다. 손흥민의 EPL 도움 기록은 게러스 베리, 앨런 시어러 등과 함께 공동 18위를 기록했다. 좋은 분위기도 잠시 부상으로 쓰러졌다. 토트넘 호스퍼는 27일 카라바크와의 2024-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1차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UEL 무대에서 첫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슈팅 이후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벤치를 바라보면서 교체를 요구했고 티모 베르너와 교체됐다. 토트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상 관련해 아직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 위류진의 소견을 들어보지는 않았다. 손흥민이 조금은 피로한 것 같다 고 우려했다. 손흥민이 이후 2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취했고 10월 A매치 소화를 위한 대표팀 합류도 불발됐다. 한편 축구 콘텐츠 제작소 스코어 90은 8일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의 정보를 활용해 2024-25 시즌 유럽 5대 리그 선수 평점 탑 5를 공개했다. 손흥민은 7.88점으로 EPL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부카요 사카, 콜 팔머, 엘링 홀란드, 모하메드 살라가 포함됐다. 3. 2에서 0 오른쪽 화살표 2에서 3. 충격패의 거센 비판, 자는 거야? 선수 안 보고 뭐해? 토트넘 호스퍼는 7일 오전 0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브라이튼에 위치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7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 2-3으로 패했다. 이로써 토트넘의 5연승 행진이 중단됐고, 토트넘은 3승 1무 3패, 승점 10점을 기록하며 9위로 내려앉았다. 경기 전까지 토트넘의 기세를 아주 좋았다. 공식전 5연승 행진에 올라 있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선 3-0 완승을 거두기도 했다. 캡틴 손흥민이 없었지만 브레넌 존슨과 도미닉 솔랑케가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브라이튼전에서도 토트넘은 경기를 주도했다. 점유율은 60%에 달했고 슈팅 횟수와 패스 횟수 모두 브라이튼보다 우위에 있었다. 일찌감치 승기도 잡았다. 토트넘은 전반 23분 존슨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고 전반 37분 제임스 매디슨의 추가골로 점수차를 벌렸다. 전반전을 2-0으로 마친 토트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후반전에 상황이 바뀌었다. 토트넘은 후반 3분 양쿠바 민테에게 만회골을 내줬고 이후 17분 만에 조르지니오 루터 데니 웰백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다. 그렇게 경기는 브라이튼의 극적인 3-2 역전승으로 마무리됐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좌절감을 표했다. 그는 내가 토트넘 부임 후 최악의 패배였다. 좌절스럽고 정말 속상하다. 후반전 경기력은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다. 용납할 수 없는 패배에 토트넘의 수비수들에게 비판의 화살이 향했다. 스콜스는 로메로에게 쓴소리를 뱉었다. 그는 루터의 태클은 훌륭했고 그 공이 웰백에 앞으로 온 것은 운이 좋았다. 하지만 로메로의 움직임을 봐라. 그는 완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벤탄쿠르가 공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수는 없다. 수비수는 항상 자신의 마크맨을 주시해야 한다. 로메로는 웰백 근처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공을 보고 있었고 웰백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잘 마무리했다. 라고 전했다. 4. 리버풀이 반 다이크를 붙잡지 않는 이유. 5년 재계약 체결. 리버풀이 제2위 반 다이크, 자렐 콴사와의 동행을 이어간다. 리버풀은 8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콴사가 구단과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2003년생 잉글랜드 국적의 센터백 콴사는 리버풀이 자랑하는 최고의 유망주다. 리버풀 유스에서 성장한 그는 2022에서 23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브리스톨로 임대를 떠났고 2023에서 24시즌 리버풀로 복귀해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 교체 투입되며 프리미어리그 PL 데뷔전을 치렀고 이후 점차 출전 기회를 부여받으며 준수한 로테이션 자원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올 시즌 들어 급격하게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에선 이브라히마 코나테와 버질 반 다이크 조합이 중용받고 있기 때문. 지난 입스위치 타운과의 개막전에서 반 다이크와 함께 선발 출전에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으나 이후로는 단 한 경기 출전에 그치며 주전 경쟁에 애를 먹고 있다. 실력에 비해 제한된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콴사. 그럼에도 리버풀과의 동행을 이어간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콴사는 리버풀과 무려 5년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콴사는 지금 이 순간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새로운 감독의 방식, 코칭 스타일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나는 이 구단이 내가 성장하고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구단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재계약 소감을 전했다.